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3만 불 이하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델2라는 신규 플랫폼이 벌써 나온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매크로적으로나 테슬라 내부적으로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으로는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었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지금 따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금요일장에 3.11% 오르면서 213.9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200일선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요,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일만 연속으로 상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강한 트렌드이다, 1위 트렌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4일 연속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잘 오를까요?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때문일까요? 작은 공이 아니죠. 엄청 큰 공입니다. AI라는 큰 불꽃을 쏘아 올렸어요. 엔비디아님이 400불대에 접어들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의 키 맞추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펀더멘털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계속해서 EV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판매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테슬라의 전체 점유율은요, 글로벌 EV 침투율 곱하기 테슬라 배터리 EV 점유율이 되겠어요. 자, EV 어답션, 바로 EV 침투율이죠. EV 침투율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10.1%까지 올라왔어요. 자, 하지만 캐즘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어떠한 신제품, 신발명품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그러니까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 매스 마켓으로 옮겨가려면은 15%라는 글로벌 침투율, 글로벌 점유율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직 15%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사놓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침투율이 15%를 넘어서면은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애플도 스마트폰을 출시한 다음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리 아답터 시장일 때 아직 투자할 기회가 있겠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잘 오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분기별로 테슬라의 배터리 EV 시장 내 점유율을 보면 20%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으면서 다시 20%로 올라온 테슬라의 배터리 EV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5대 중에 한 대의 전기차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보셨던 글로벌 EV 침투율 10.1%에다가 배터리 EV 시장 내 테슬라의 점유율이 20%라고 했죠. 이 두 개로 곱해주면 2.1%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테슬라의 자동차 시장 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 전체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1%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 생산, 2000만 대 생산하면서 판매가 시작되면요, 글로벌 전체 점유율 1위에 등극할 수 있어요. 글로벌 전체 점유율 1위에 등극하려면 이 점유율이 10%에서 한 13, 14%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5배 이상 올라가면은 글로벌 카메이커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이러한 점유율 성장세는 정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아진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바이든까지 서명을 맞춘 상황이에요. 자, 아무래도 그 부채 한도 협상 안에는요, 현재 중국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법안이,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EV 텍스 크레딧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모델 3 리얼 힐 드라이브죠. 스탠다드 레인지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풀로 받을 수 없었어요. 3,250불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 차량도 이제 7,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델 3와 모델 Y 전 모델이요, 미국 시장에서 7,500불에 달하는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주 정부들이죠. 각 스테이트별로도 2,000불에서 5,000불에 달하는 추가적인 텍스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재 모델 3 미국 홈페이지를 보면요. 25,940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가. 아직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자체가 25,000불대까지도 벌써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드랑 GM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don't think EV price parity will be achieved until 2030. 자, 2030년이 돼야지 EV 차량이 현재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가격이 될 것이다, 패러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테슬라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2023년입니다. 자, 25,000불대 차량이면 웬만한 내연기관 차량보다 이제 더 싸진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이번 주에 지금 EV 프라이스 패러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주 안에는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27,740불의 모델 3를 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주 정부에서 추가적인 EV 크레딧을 제공을 하면서 3만 불 이하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버먼트 같은 경우가 가장 쌉니다. 26,000불대고 매사추세츠도 26,000불대고 뉴욕이랑 심지어 캘리포니아까지 28,000불대의 모델 3를 만나볼 수 있어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EV 인센티브를 포함했을 때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배터리 EV 시장 내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성장세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또 주로 보는 것이니까 최근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역시 2027년까지 신에너지 차량의 구매세 면제 혜택을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경과 상해의 고위급 인사들을 다 만났었죠. 중국의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고위급 인사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의 상승 분위기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자,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노란색 선은요, 테슬라의 생명선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급상승을 보였었던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어깨, 여기가 머리, 여기가 또 하나의 어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사이 있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네크라인입니다. 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선이에요. 자, 지난해 10월 달에 이 생명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100불까지도 하락했던 테슬라였습니다. 거의 이 천정에서 떨어진 것만큼 여기에서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도 2월 달, 4월 달 이때 이 네크라인, 그러니까 이 노란색 라인을 찍고 내려왔던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점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네크라인 한 220불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요,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20불에서 230불 사이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요, 재차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유하실까요? 아니면 미리 끊고 하락을 또 기다리실까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이러한 점유율 상승을 보면 지금 보유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사이버 트럭도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요. 테슬라의 중장기 로드맵을 봤을 때는 지금이 아직도 투자 적기라고 생각이 돼요. 테슬라도 엔비디아 같은 급상승이 이 4년 안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기 전에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완성이 되기 전에도 이미 버틸 만한 테슬라의 체력이 갖춰졌다,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상황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S&P 500이 4200을 넘어서서 4300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3200선을 제가 저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또 뚫어낸 모습이에요.
유가도 70불대 초반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국채금리는 3.8%를 넘어가기도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과 물가 상황에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 상황이 괜찮아요. 일단은 이렇게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급증하는 와중에 임금 상승 속도가 더뎌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만 봤을 때는 예상치를 너무나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미국 기준금리는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고용 상황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이 하락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최근 12개월 평균과 또 비슷하고요.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임금 상승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임금 상승 속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업률은 3.7%로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어쨌든 3%대면 아직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 속도가 더뎌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정지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달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금요일 날의 이러한 급상승은요, 미국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바이든이 또 서명을 완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괜찮은 움직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특히 다우지수 쪽에서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엔비디아는 하락했어요. 이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쪽에서 다우 쪽으로 상승의 축이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 한번 염두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속해 있지만 자동차 생산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GM과 포드처럼 다우 지수랑 더욱더 관련된 회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에도 속하고 다우에도 속하는 그런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그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가 3.55% 상승으로 좀 미미했고요. 테슬라가 15.99%나 오르면서 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엔비디아에 이어서 차기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2,250의 저항 라인, 이 조그마한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정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고요. 자, 정고점은 13,200선이었어요. 여기를 뛰어넘으면은 또 다른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240을 기록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도 괜찮은 흐름이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페이크가 되면서 살짝 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테슬라 역시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의 네크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의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전환점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저항을 맞고 내려가면은 차기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역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테슬라나 나스닥이나 최근 급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요망이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아직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6월달을 좋게 보는 이유는 금리 동결 전망이 그래도 높다라는 겁니다. 6월 14일에 FOMC 회의에 따른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동결의 가능성이 아직도 74.7%로 높아요. 자, 하지만 7월달, 9월달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연준은 6월달에 한 차례 쉬어보고 그 추이를 봐서 더 올릴 건지 아니면 동결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아요. 다만 12월 말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5%대 초반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의 미 증시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바이든이 부채 한도 합의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디폴트 사태는 없어졌고요. 매크로적으로 금리 동결 전망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 장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에 따라서 디폴트 우려는 2025년 1월까지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자, 글로벌 증시 현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2.12%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저항대를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의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좋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13,200 정도의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깐 뚫어낸 상황이지만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S&P 500 기준으로는 다우와 나스닥을 합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미진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고점 징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고요. 일본 지수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IT와 관련된 대만 지수도 잘 오르고 있어요. 대만은 뭐 TSMC라든지 반도체가 메인 산업인 국가이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장 좋았던 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증시였는데요. 아직도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아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급락세 최근에 나왔는데 금요일 날에는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어요. 특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4.53%는 하루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도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증시가 잘 오를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돈을 많이 푼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월 달의 관건은요,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냐 라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6월달 이내로는 6월 14일에 FOMC 금리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간에 동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날이 올 때까지도 동결 가능성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에 이어 중국 증시까지 강세로 돌아선다면은 글로벌 증시는 지난해의 큰 하락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은 긍정론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